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사용처, 주요 일정 완벽 분석 가이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먼저 이 정책을 정부가 왜 시행하는 건지 그 배경과 목적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핵심 정책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그 효과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활성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최대 0.3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던데 어떤 특별한 구조로 지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책의 효율성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2단계 지급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들이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선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재정 자원을 소비 성향이 더 높은 계층에 집중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처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 쓰게 막아둔 건가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1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대기업이 아닌 우리 동네 가게, 전통시장 같은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서민과 지역 경제의 기반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부수 효과를 노린 거시적인 경제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지급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개인별 수령액은 크게 1차 지급액과 2차 지급액을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1차 지급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항부포 가족은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2차 지급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해서 총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고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면 1차에서 기본 15만, 추가 25만, 지역 5만을 더해 45만 원을 받고 2차에서 10만 원을 더 받아 총 55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직접 신청해야 할 텐데요. 신청 기간과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고 2차 지급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동안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과 같은 방식이니 본인의 해당 요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은 평소에 쓰던 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이라 별도로 무언가를 챙길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전용 카드로 받는 것인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가장 잘 맞고 평소 지역 화폐를 쓰시던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이 충전된 실물 카드를 받는 것인데 개인 돈과 지원금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거나 신용카드가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선불카드는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분실 시 재발급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마음 편히 돈 쓸 일만 남았는데요.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못 쓰는지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사용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용처에는 3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올해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 주변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편의점 등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직영점,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이소는 되는데 스타벅스는 안 된다거나 배달앱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똑같은 브랜드라도 매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금 사용이 안 되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체제라 전국 어디서도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파리바게뜨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곳은 가맹점이 많아서 사용 가능한 매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앱을 통해 바로 결제하는 것은 온라인 결제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문할 때 만나서 결제나 현장 결제를 선택하고 배달원이 가져온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것은 오프라인 결제로 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물론 이때 결제하는 음식점 자체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차 지급액 10만 원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0%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핵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기준은 아니지만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약 42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권보료가 약 45만 원 이상의 경우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을 고려해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2차 필터링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외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때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가장 중요한 점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딱 2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용 마감일인 2025년 11월 30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쓰고 남은 돈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단기간에 소비를 집중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므로 꼭 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즉 문자 메시지 사기입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같은 공식기관에서는 지원금 신청이나 안내를 위해 절대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웹발신,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같은 문구와 함께 링크가 온다면 100% 사기이니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